우리가 보통 친환경 투자, 그린 투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 가장 큰 투자 기회를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좀 역설적인 아이디어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투자가 알고 보니 지금 현재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키는 흔히 말하는 브라운 산업에 투자하는 거라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른바 그린 투자의 역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생각하는 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컸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무려 6,2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0조 원이 그냥 훌쩍 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돈이 기후 문제를 풀겠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나 자본의 크기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 엄청난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지속가능 채권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탄소 감축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가장 어려운 소위 하드 투 어베이트 산업들 있잖아요.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곳들.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고작 2%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8%는 전부 다른 데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돈을 거의 받지 못한 바로 그 산업들이 사실은 탄소 배출의 진짜 주범들이라는 거죠. 자본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지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한 기업에 돈을 넣으면서 나 좋은 투자했어 하고 안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을 깨끗하게 바꾸는 데는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린 투자의 역설의 실체입니다. 그럼 이 역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해법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환금융, 영어로는 Transition Finance라고 하죠. 전환금융.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을 그냥 외면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전략입니다. 말하자면 오염 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변신시키는데 돈을 쓰는 거죠. 기존의 그린 금융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그린 금융이 이미 다 갖춰진 모범생한테만 투자하는 거라면 전환금융은 지금 당장은 성적이 좀 안 좋아도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뚜렷한 계획을 가진 그런 성장 가능성 있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IT 분야에서 유명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요. ESG가 이제 막 거품이 꺼지고 환멸을 느끼는 단계를 지나서 2026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전환금융이 성숙해진 ESG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 바뀌고 있어요. 그냥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할 겁니다 같은 막연한 선언 말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얼마를 투자해서 바꿀 건데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제 자본 투자를 훨씬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환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투자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이게 단순히 지구를 위한 착한 일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메커니즘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어떤 기업이 정말 믿을 만한 전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둘째, 그러면 시장은 이 기업 리스크가 줄었네 하고 인식을 바꾸겠죠. 셋째,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는 비용, 즉 자본 비용이 줄어들고요. 마지막 넷째, 최종적으로는 기업 가치, 그러니까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전력망이라든지 탄소포집 기술처럼 전환에 꼭 필요한데 아직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 엠버존에 엄청난 금융 기회가 숨어 있는 거죠. 필요한 투자액과 실제 투자액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틈새, 여기가 바로 새로운 기회의 황금 혈맥인 셈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전환금융의 핵심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장 큰 기회는 이미 녹색인 자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녹색으로 전환 중인 기업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모범생이 된 기업이 아니라 지금 막 모범생이 되려고 전력 질주하는 그 기업에 진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이 위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백본, 즉 뼈대 역할을 하는 기업과 First Mover, 즉 시장을 먼저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환의 뼈대가 되는 백본은 단연 전력망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걸 실어나를 전력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환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탄소 포집 같은 필수 기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용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면서 산업 전체를 이끄는 철강 같은 퍼스트 무버 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볼까요?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그리드 백본 역할을 하고요. 글로벌 리더인 지멘스 에너지는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테크닙 에너지는 탄소 포집 같은 필수 기술을 제공하죠. 그리고 아르셀로미탈은 저탄소 철강 생산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철강 퍼스트 무버입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이 전환의 주역들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ESG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진짜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문제 산업을 그냥 외면하고 배제할 게 아니라 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배제가 아니라 전환이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현재의 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계획을 가지고 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위대한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지구의 건강과 우리 포트폴리오의 건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궁극의 열쇠가 아닐까요?